네, 저희 2부에서는 이제 더 추가로 공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정은 철물이고요. 철물 TV 앞으로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요거는 시작할 때 어떻게 처음에 그 목공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지 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그 시작은 진짜 미약했는데요. 네. 아내가 네. 보통 여자분들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자기 남자가 모든 걸 다 맥가이버 같기를 원하는 거. 맥가이버. 네. 근데 현실하고는 근데 맥가이버 닮으신 것 같아요.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도 망치 한번 손에 안 잡아본 사람이다 보니 못 하나도 박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작은 상자 하나를 만드는데 못을 한 봉지를 다 썼습니다. 그런 것도 네. 그 튼튼해야 된다는, 잘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우연찮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앞으로 이제 한가위라고 제가 될것 같아요. 맥가이버, 네, 멋있네요. 남자들의 로망이죠, 맥가이버. 아까 저희가 1부 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좋은 줄자 고르는 방법, 중요한 팁을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골라야 좋은 줄자를 고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3개를 갖다 놓고 어떤 용도로 쓸 거냐, 내가 가구를 많이 쓸 거냐, 가구 같은 거를 만드는데 유용한 자는 이 페스툴자, 네. 콤파스 기능도 있고 내경과 외경을 다 측정이 가능한 자. 대신에 이 단점이 길지 않죠. 그렇죠. 길지는 않고 또 약하다는 거. 약하다. 그래서 외부용은 아니다라는 거. 내부용 가구 같은 거. 롤스로이스인데 좀 예, 약간 좀. 요 단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줄자를 고를 때에는 직진성, 직립도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직립도, 직진성이 뭐냐면은 자마다 1m, 2m, 3m, 보통 3m, 2.5m 아니면 3m, 5m, 7m, 7.5m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m 자가 적당해서 5m 자를 주로 쓰는데 네. 이 5m 자를 끝까지 늘렸을 때. 원하는 길이로 뽑았을 때 네. 일정한 길이가 넘어가면은 줄이 이렇게 많이 튑니다.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이제 일정한 간격을 길이를 뻗어도 휘지 않는 자, 쭉 뻗어 있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직립도, 직진성이 좋다, 좋은 자라고. 그 말은 이 자의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자 자체가 두껍고 좋은 자죠. 강도가. 그걸 첫 번째 보셔야 되고. 또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부분을 걸친 상태거나 아니면은 거기를 밀거나 한 상태에서 쭉 줄을 빼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두께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작다, 크다, 거칠다, 부드럽다, 그런 환경에 따라서 요 걸릴 수 있는 끝부분에 있는 후크가 어떻게 좀 더 크고 잘 안 빠지고 네. 잘 걸어줄 수 있느냐 네. 쉽게. 그걸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는 뒤편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여기 쉽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네. 그렇게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거칠거칠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쉽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 줄자를 고르실 때 요거 한 가지는 꼭 보셔야 된다. 후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는 좀 좋은 편인가요? 예, 이건 이제 독일의 스타빌라라고 저희들이 많이 쓰는 측정 표시 도구의 표준인 독일 제품에서 나온 줄자입니다. 얘는 꽤 좋네요. 예, 꽤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죠. 그런데 얇고 가벼우면서도 직진성 기본적으로 기본 이상은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게 있고 또요 스완슨에서 나온 목조형 인지자인데, 이 자는 특징이 직립도도 좋은 반면에 하다가 보시면은 보통 걸고 난 다음에 딱 수평으로만 직각으로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 공사할 때. 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비틀린다고 했을 때 얘는 앞에 후크가
360도 돌아가. 회전합니다, 자동으로. 오. 그러면서도 이 원하는 마킹이 빠진 만큼 들어가는 만큼 정확하게 수치가 보정이 돼서 자동으로 딱딱 떨어집니다. 신기하다. 오. 예.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고요. 고정이 되는데. 360도 네. 돌아. 돌아가요. 예. 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 이 부분에서 걸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도 딱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후크 부분도 오. 넓고 네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자석 처리가 돼 있어가 금속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오. 이게 제일 비싸죠? 예, 그렇죠. 얘 인치 말고 센치도 있죠. 예, 센치도 있습니다. 똑같은. 예, 그런데 요 기능 있는 거는 모든 공구가 그렇지만 줄자만의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가지고 나와 있는 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스완슨 이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요 자석 후크가 돼 있는 기능은 많은 줄자 브랜드에서 나와 있으니까 특허가 중요해요. 예. 전 처음에 이게 제일 이뻤는데 갑자기 얘가 또 탐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줄자를 많이 쓰지만 스완선 같은 이 기능을 가진 자의 미터 표시로 표기가 되어 있는 자가 출시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출시가 아직 바람입니다. 안 돼 있어요? 예, 인치밖에 출시가 안 돼요.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예. 이제 이 절반이 남았는데요. 요거 한 가지만 더 했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자들을 안 가지고 다닐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멀티툴, 예. 멀티툴. 예. 만능자라고 네. 이 자 하나를 있으면은 원하는 규격에 치수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치수에 폭을 해놓고 일정한 부분에 이렇게 마킹이 가능하다는 예, 반복적인 작업. 그러네요. 예. 대신에 한계는 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예, 예. 그리고 또 특징이 이 자만 일반 철자로 할 수 있고 뒤편에 또 홈이 되어 있는데 직각자가 되네요. 예, 예. 그래서 만능 멀티툴입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또 직각자가 됩니다. 얘는 직각자와 자와 수평계를 같이 기능 가지고 있는 또 멀티툴입니다. 오, 45도. 예. 이러면 이제 일반 흔히 연기자라고 표현하는데 또 45도 자도 가능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애용하는 예. 무조건 일단은 요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실 이런 것도 뭐 처음 사실 전 보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고요. 이것도 사실은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락인 것 같아요. 수평계 달려있긴 한데 각각 간단하게 이 두 개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각도기자라고 각도기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쓰이지 않고 일반 목공에서 일반 직각으로 맞댐 맞춤이라고 해가 직각 이음을 할 때 아니면 45도로 있는 연결을 할 때 그럴 때 주먹장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도브테일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주먹장 짜맞춤을 할 때 여기 보면 어떤 각도로 자르느냐 네. 표시를 하느냐 네. 뒤에 또 이렇게 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다 돼 있네요. 네. 예.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세밀하게 네.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건 벨타스카는 표시가 브랜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유 각도자를 요 각도에 세팅을 내가 맞추어서 고정을 해서 그게 목지에다 표시를 하는 자입니다. 이쪽은 각도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흔히 이 자를 보통 잘 안 쓰는데 목공하시는 분들도 이 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고급이면서 비싼 자입니다. 약간 요 예. 모양이요 버닐 캘리퍼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세 개가 좀 약간 신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도구를 살 형편이 안 되거나 여유가 안 될 돈이 때, 없을 때. 예. 네. 또 아니면 겸용으로 같이 쓸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 이 자체는 45도, 네. 90도, 그 다음에 수평 기능, 그리고 마킹이 원하는 치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치수만큼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똑같이 마킹을 쭉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예, 원하는 규격으로. 네. 예. 그럴 때 아주 유용한 점. 네. 그 얘는 1이 뭐예요? 그다음 엠파이어 하면 보통 한 몇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엠파이어라는 브랜드. 예. 네. 진짜고요. 일단 요건 설명을 제가 예.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조그만데 정교하고 음. 뭐 이제 보면은 뭐 어떤 길이를 정확히 잴 수 있는 그런 예.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길이보다도 흔히 이 캘리퍼스를 만드는 캘리퍼스는 일제 캘리퍼스를 알아주잖아요. 네. 정밀성 정확도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같이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목공 전문 목공가들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워낙 고가의 작아 보이지만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측정 도구보다는 표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목공을 하면서 일정한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위에 나사 피스든지 타카핀이든지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목재의 센터 라인에 중앙 두께에 맞추어서 중앙과 중앙이 정확하게 맞물렸을 때 강도가 배가 되겠죠. 네. 그런데 목재 두께의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목재가 뜯기면서 강도가 약해지겠죠. 네. 그럴 경우에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센터. 네. 예, 센터. 표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일명 우리말로는 거무게라고 표현합니다. 거무게. 예, 거무게. 거무게. 예. 네. 요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보고 자라가지고 되게 친숙한 자고요. 이렇게 내경하고 외경하고 이렇게 깊이까지 잴 수 있는 그런 자.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죠. 네, 저희가 많이 봤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은 그 저희가 아주 세밀한 그 미리 안에 있는 0.1mm까지도 잴 수 있어요. 그래서 13.1mm인지 12.5mm인지까지도 여기 잴 수 있게 정확히 나온 정밀한 측정 도구입니다. 네. 똑같이 이건 표시 도구라고 하고 이것도 맨 거무게인데 맨 거무게. 예, 네, 맨 이게 이제 정통적인 거무게입니다. 네네네. 여기도 철제 상에 마킹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부분은 정확치 않아서 보통 어떤 직각자로 원하는 부위를 마킹할 이 폭을 부재에 대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을 시켜주고 원하는 목재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딱 된 상태에서 쫙 보면은 일정한 선이 마킹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연필로 했을 때는 정확치가 않고 연필 두께나 심의 두께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워지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가볍게 칼금이 나와져 있어가 목재에 확실한 마킹이 딱 되겠죠. 예. 나아져 있어가. 예. 요게 저희가 오늘 아까 이제 측정 도구하고 표시 표시 도구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아까 보셨던 저는 요거 처음에 보고서 이게 무슨 저희가 조각도 어렸을 때 맨날 뭐 고무나 이제 나무 깎던 조각도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거기서 출발한 네, 도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표시 도구라고 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는 이제 연필이라든지 뭐 펜 같은 것들은 금방 지워질 수 있고 또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목재 자체에다가 흠을 내가지고 표시하는 것도 이제 표시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흔히 요거는 다른 말로 이제 창칼이라고 네. 표현합니다. 창칼. 그것도 창칼. 똑같이 이렇게 줄 자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칼금이라고 그러죠. 네. 창칼. 이거 칼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끄면 이렇게 또 손톱만 딱딱 금이 딱 끼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게 고정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다 써 있거든요. 1대 8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또 1대 6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각도가 좀씩 다른데요.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요거도 전통적인 가구의 짜맞춤을 할 때 지금처럼 타카나 나사를 박질 않고 가구와 가구끼리 정교하게 짜맞춤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먹으로 되어 있는 주먹 짝맞춤을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흔히 서양식 표현은 도버테일 맞춤이라고 합니다. 네. 그 결합을 할 때 연한 나무와 강한 나무
연질과 강질 이 나무의 비율을 어떻게 해가 해서 도브테일 주목장을 그려서 마킹을 할 수 있느냐. 그 짜맞춤의 부위의 각도를 각각 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표시도구라고. 그럴 때 이제 한쪽 밑 쪽으로는 보이는 쪽으로는 직각이고 위에는 주먹으로 해서 각도가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딸 수 있는 거. 네. 그 마크하는 마크입니다. 그건 이제 저희 많이 좀 부탁하리죠. 네. 예. 예. 네. 아주 건축가 학생들은 뗄 수 없는 부탁하리고요. 그런데 많이 아시죠? 예, 제가 왜 이제 가장 흔한 이 카트칼을 꺼내 놓았냐면 꼭 일반인들이 집에서 가벼운 DIY나 하고 싶을 때 굳이 이런 모든 도구들을 다 장만할 필요가 없다. 이 창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카트칼이다. 똑같이. 커트칼도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예예. 그래서 작은 카타칼이든 큰 카타칼이든 근데 일반인들은 큰 거보다는 이거보다 좀 더 슬림한 작은 칼날이 있는 게 다루기가 편하겠죠. 예. 문방구에서 많이 파는 예. 칼. 일반 사무용이든 무용이죠. 예. 그거만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거의 다 왔고요. 이제 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기고 좀 약간 고가예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뭐냐고 여쭤봤는데 여기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혹시 이거 뭐 많이 현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치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착륙선처럼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개가 제일 비싸다고 하거든요. 요거 남은 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이거는 보통 뭐 목공이든 금속이든 모든 분야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 측정기입니다. 예.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레이저 측정기의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산발이 발휘되어 있고 수평을 맞추기. 예예. 그 다음에 기포가 있어서 수평을 맞추고 볼 수 있고 자동적으로 모든 레이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일정한 범위 몇 미리 범위 오차 내에서 자동으로 수평을 맞추려는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전원을 켜시고 이제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렇게 해가 버튼을 누르면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선이 나오고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요. 예. 여기 나와요 선이.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이 나와요. 수평선이 나오고요. 보이나요 혹시? 영상이 혹시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수평으로 어떤 장을 맞추거나 선반 같은 거 맞출 때 여기 지금 벽돌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 뭐 흰벽 같은 데는 이제 수평 맞추기 힘들잖아요. 모든 건축의 가구의 기본은 수평, 수직, 수평입니다. 예. 이 수직, 수평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그걸 토대로 모든 게 건물이 뼈대고 뭐고 설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측정 도구죠. 예, 필수적으로. 이런 거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공사기가 훨씬 이런 게 나와가지고 좀 편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호스 있죠. 네. 투명한 호스를 해서 그 안에 물을 넣어서 음. 물 수평기라고 그게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평을 보는 방법입니다. 네. 건물에.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줄눈을 내려가지고요, 실눈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수직을 맞추거나 이제 수평을 쳤던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좋은 기계가 있어서 레이저 측정 도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 도와주기도 하고요. 똑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잘 설명드렸을 때 이거는 수동 작업. 그래서 일정한 길이가 넘어섰을 때는 혼자 길이를 측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빨간 점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빨간 점. 내가 원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데에서 빨간 점 측정이 되면 거기서 한번 버튼을 눌러주면은 정확하게 네. 1012, 1m 10이라고 해가지고 표시가 딱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뭐 많이 봤던 건데요. 저는 사실 라이카 것도 처음 봤거든요. 좀 비쌀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가볍고요. 뭔가 이제 제품에 따라서 정밀도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큼 이 레이저가 오래 가고 그런 차이가 없느냐 초기하고 그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보면 이제 클리어 오프하고 딱 온 디스턴스 딱 두 개버튼. 예, 네. 왜냐하면은 아주 많은 기능이 있다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뭐 100가지가 있다고 해서 100가지 다 쓰는 게 아니잖아. 가장 기능에 충실하고 단순한 거.
네. 그리고 레이저의 원조가 라이카다. 저 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좋은 게 레이저 측정기의 원조기도 하면서 이게 요즘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바로 블루투스 호환이 돼가지고 스케치 앱을 많이 쓰시는데 스케치에 바로 도면이 뜹니다. 호환이 바로 들어갑니다. 예. 여기 있어요. 블루투스 표시 있고요. 네. 이 스마트폰 앱 연동돼 가지고요. 특정한 것들이 바로 예. 도면으로 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 정도? 쌉니다. 싼가요? 예, 얼마 정도? 10만 원대 하면 오. 충분하지. 사실 얘보다 비싸잖아요. 중자들보다. 예예. 근데 탐나네요. 아, 혹시 독일지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최하위 브랜드입니다. 요 위에 브랜드는 더더욱 좋겠죠. 요 위에 네네. 기존부터는. 스위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스위스 기술로 만든 라이카고요. 라이카가 레이저 자의 원조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네, 가장 먼저 라이카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자를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가장 하이 모델이고. 네, 요즘은 기능도 더 좋으면서 볼펜처럼 그 사이즈로 해서 할 수 있고 가격도 싸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스위스에서 네네. 어떤 벤처 스위스의 젊은 친구들이 만든 그런 제품도 잘 나오죠. 역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역시 스위스가 자나 정밀, 시계 예. 전 세계 최고죠. 예. 그리고 예. 예. 뭐 이게 저도 처음 보는데 알루미늄이라고 써 있고요. 예. 이건 뭐죠? 이거 되게 신기하네. 뭔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 예. 돌릴 것 같은데요. 보통 레이저나 줄자로 또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어떤 측정을 한 장소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표시를 할 때 많이 쓰는 먹통이죠. 얘는 이제 비슷한 예, 일반 먹물로 사용하는 먹통이고 먹줄을 그을 때. 예, 얘는 근데 먹물은 건물에 사용을 해서 한 번 막히고 나면 잘 지워지지가 않죠. 네. 자국이 남죠. 그런데 얘는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분통입니다. 네. 그 분가루라 가지고 가루, 할 때 네. 쓸 때만 남아 있고 서서히 지워져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분통이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 아, 이 분통의 분칼라도 뭐 다양하게 백색부터 해가 적색 뭐 이렇게 해가 청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라색이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미러키라 가지고 네네네. 예, 미러키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튼튼하게 나온 제품이라가 이게 저는 처음에 무슨 수류탄인 줄 알았어요. 전구처럼 이게 됐고요. 저는 뭐 돌릴 줄 알았는데 네. 분통이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알루미늄 써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 알루미늄. 말 그대로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알루미늄 베이스가 일반 보통 프라틱이라 가지고 약합니다. 거친 공사 현장에서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널찍기도 하고 막 굴러다니고 쓰기도 하는데 금방 망가지는데 얘는 어떤 고공무에서 작업해가 널지더라도 쉽게 파손되거나 되지도 않고 떨어뜨려도 깨지지 예. 않는 내구성이 아주 강한 알루미늄이라고 자신 있게 써 있고요. 예, 여기 저희가 미러키라고 많이 봤던 이것도 미국 브랜드. 예, 디월트, 미러키 같은 회사 한 회사 브랜드. 아 그렇구나. 예, 예. 대기업이구나. 예. 저희가 스탠리, 유명한 스탠리, 네. 미러키, 블랙앤데커 네, 다 한 회사입니다. 한 회사. 예, 예. 저희가 꼭 이 방송을 잘 찍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듀얼트한테 협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십시오. 미러키. 네. 그리고 요거 뭐 이렇게 특이해요. 네, 특이하고 무슨 옛날에 그 윌리엄 텔에 나오는 석궁 같아 석궁. 얘는 이제 이렇게 벌리고 예. 이렇게. 어떤 애냐면은 외부에서 보통은 잘 쓰지는 않고 이거는 이제 내장 목수들 인테리어에서 많이 쓰이는 네. 장입니다. 측정 도구기도 하고 표시 도구이기도 한데 보통 끝부분이 건물의 직각인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레이저도 표시를 하고 측정을 하고 해서 건물을 짓지만은 시멘트든지 골조든지 벽돌이든지 하다 보면 끝부분에 윗부분이든 바닥 부분이든 천장 부분이든 몰딩을 이렇게 다 돌립니다. 네, 원목이든 기성품이든 그럴 경우에 각도가 딱 90도라고 알고 하는데 90도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90도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주는 기분입니다. 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얘를 원하는 대로 그 부위에 딱 대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서 목재를 자르는 목재 절단기에 각도 절단기에 딱 올려놓고 그 각도 절단기에 딱 세팅하면은 오차가 나는 걸 거기서 정확하게 딱 요 벽에 해당하는 벽에 맞게끔 목재를 절단하게 해줘요. 네네네. 네. 좀 그것도 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얘도 좀 각도가 이렇게 바뀌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어떤 거죠? 얘는 간단한 도구면서도 아주 유용한 게 한쪽에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죠. 네. 탄력이 있는 게. 그러고 또 자석이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이언맨의 수트 예.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저희들이 내부든 외부든 목재 기둥을 세우든 아니면 울타리 펜스 울타리를 세우든 기둥을 군데군데 세우고 그 중간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망을 설치를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기둥이 수직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외부에서는 레이저로 하면은 잘 안 보입니다. 밝아가지고 예. 잘 안 보이죠. 그럴 경우에 이 간단한 기포가 있는 수평 수직을 볼 수 있는 게 세 개가 딱 있는데 걸어. 이 기둥 부위에 이게 기둥이라고 치고 기둥 부위에 밴드로 해서 딱 끼워서 딱 하고 나면은 그 펜스 울타리를 좌우에서 다 수직 수평에가 말뚝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도구입니다. 유용하네요. 예, 아주 유용하죠. 가끔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게 디지털적인 것보다 더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처음 봤는데 엄청 신기해요. 약간 이거 뭐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평평하게 잘 됐는지를 측정해주는 도구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도구인가요? 정확한 이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금방 이해하실 직감적으로 네. 이름은 형상 게이지. 형상 게이지 그렇죠. 형태를 재는 그렇죠. 뜻이죠. 네. 형태를 그대로 표시해 줍니다. 뒤편 쪽에 치수가 앞뒤로 치수가 표시되어 있고 또 자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목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틈 없이 정확하게 목재를 딱 세우고 싶다.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형상을 재는 거. 그럴 때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한쪽은 다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네. 이 부위를 그대로 우리가 중간쯤에서 쭉 눌러주시면은 오. 요 모양처럼 그대로 이렇게 생긴 게 그대로 탁 나옵니다. 요걸 따라서 나중에 그렇죠.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형상 게이지. 그렇죠. 네. 그래야 한 면 쪽에 누르는 부분에 누르면은 반대편 나왔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연필로 그대로 이렇게 마킹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직소기를 이용하든지 손톱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은 정확하게 밀착 가능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오. 네. 저희가 지금 한번 쭉 공부를 봤고요. 안 본 게 있어요 지금. 요즘 철자. 예. 이거 집에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저는 철자 안 좋은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맞았던 건 아니고요. 네. 철자 집에 뭐 50cm짜리, 뭐 1m짜리, 뭐 두께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철자는 조그만 것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 철자보다도 이게 좀 신기했어요.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여쭤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철자 스토프라고 해서 까만색 철자 스토프는 미국 캐나다나 이쪽에서 나왔는 리벨리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왔는 철자 스토프 제품이고 요거는 국산 철마라는 데서 나온 스토프입니다. 예. 근데 철맞게 이제 쉽게 가격도 싸면서 다양한 사이즈로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얘는 이제 볼트 노브로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철자에 원하는 부분에 마킹이 있는 부분에 가서 딱 고정을 시키고 이 고정시킨 게 300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 끝이 600이다 폭이 그러면 나는 300 사이즈의 일정한 부분에 무슨 작업을 하고 싶다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300 정확하게 표시가 가능하다는 거. 요 간단한 게 하나만 있으면은 똑같은 정확한 반복 작업이 치수가 표시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종의 이렇게
하나의 도구에다가 하나의 기능을 더해서 사실 다른 도구 없이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크게 측정 도구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마킹하는 표시 도구를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마지막 오늘의 도구, 오늘의 초이스.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이거는 꼭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 있으면 정말 좋다고 하는 거 하나만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런 도구 다 장만하면 좋은데 장만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목공을 간단하게 하는데 집에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혹시 시장님께서 한두 개만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도구, 두둥. 오늘의 도구로 네. 하면은 네. 저는 딱 최소한 두 가지. 두 가지. 예. 일반 자들 여러 가지 기능을 겸하고 있는 만능자 아까 이제 멀티툴. 열심히 말씀 많이 해주신 예. 멀티툴 이렇게 이제 수평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잴 수도 있고 뒤로 하면서 직각작을 잴 수 있는 멀티툴을 추천해 주셨고요. 이거는 아마추어나 전문가들도 다 쓸 수 있으면서 한 가지 설명을 덜 드린 게 어디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 일반인들이. 네. 일반인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선반, 조그마한 선반 같은 거 다 하는데 액자 다 하는데 수평 수직을 못 맞춰가 이런 레이저를 길을 사고 비싼 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죠. 요거 그냥 선반 해놓고 요거 딱 대놓으면은 딱 고기 올려놓고 하면 수평 수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수평대도 필요 없고 이런 직각자도 필요 없고 네. 예, 미니 줄자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네. 예, 그래서 꼭 요거 하나는 권해드리고 싶다. 이게 얼마죠? 요거가 한 3만 원 미만. 3만 원 미만. 네, 하나 투자하셔가지고요. 멀티툴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고 출시된 거는 둘 다 미국 제품이지만은 네. 이 회사 브랜드하고 마일즈 크래프트라고 네. 마일즈 크래프트 네. 또 다른 회사 하나는 라이트 크래프트. 다른 회사는 크레그. 크래그. 예, 유명한 회사입니다. 크레그 둘 다. 네. 목공용품 전문회. 그 두 회사에서 유일하게 요 자들이 나옵니다. 가격 차이는 없죠. 있습니다. 몇천 원 차이가 뭐가 더 있습니다. 비싼가요? 저는 크레그도 써봤고 네. 이자도 이제 써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싸면서 저는 좋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추천합니다. 예. 두 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역시. 출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런데 컴파스 작업도 하고 내경과 외경을 자측정 가능도 하고 가볍고 일반인들이 네. 가방에 쏙 넣어 다니면서 어디 가가 가구집에 어떤 가구 대리점이나 가서 나 가구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측정을 하고 이렇게 가볍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가구점 가가지고요. 그걸 딱 꺼내는 거예요. 딱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급하신 이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다 해서 바가지 안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두 가구, 두 공구를 오늘의 공구로 찍어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더 있어요. 이거 약간 쓸 때가 많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왠지 이거 가지고 놀면은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이상 형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한번 가지고 놀아보는 도구고 전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해가지고요. 이 공구를 오늘의 공구 뽑았습니다. 참. 네. 이 형상 게이지에서 제가 설명 하나 더 드렸던 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너무 적지 않느냐. 큰 형상, 네. 큰 틀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얘를 한쪽에 또 자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한쪽은 또 비어 있고 하나 더 사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원. 예. 결합해서. 결합해서 확장이 더 키우게 가능한 네. 끔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공구 측정 도구와 표시 도구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3부에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